안녕하세요. 제도권 주식 분석입니다. 경제적인 자유라는 환상 앞에 여러분들이 S&P 500을 선택하셨다라고 한다면 생각보다 험한 길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현업에서 2년 동안 대표적인 실패 사례, 그리고 그 원인,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이 준비가 되셨다라고 한다면 선택해도 좋습니다. 선택하셨다면 제가 그 수익률까지 국내 ETF를 통해서 비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장기 투자 그리고 복리 투자를 처음 겪게 되시면 바로 접하실 수 있는 효과가 바로 이 스노우볼 효과일 겁니다. 작은 눈덩이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큰 눈덩이가 된다라는 그런 기본적인 논리인데요. 처음에 1억을 모을 때까지는 7.8년이 걸린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그 다음 1억을 모으는 데까지는 5.1년, 점점 시간이 단축되는 그런 효과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스노우볼 효과입니다. 최대한 빨리 1억을 모으고 최대한 빨리 또 1억을 모으자라는 게 가장 큰 골자인 건데, 자, 꿈과 이상의 현실은 생각보다 버겁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안정형이다 라고 한다면 S&P가 답이 아닐 수 있는데요. 사실 꾸준히 적립식으로 모아간다라는 측면에서 스스로 위안받고 있는 그런 본인들도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도 그럴 것이 대한민국 코스피에 투자하셨다가 우리가 보통 한국 증시에서 발을 담궜던 분들이 미국 증시로 오는 경우들이 많고 2, 3년 정도 미국 주식을 접하면서 당연하게도 이 연평균 성장률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게 됩니다. 3%가 채 되지 않는 코스피, 그리고 10%가 넘어가는 미국 S&P인데요. 장기적으로 봐도 95년부터 현재까지의 그 성과를 보면 연평균으로 10% 이상 상승했던 S&P 500의 연간 상승률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가지수가 요 주황색으로 나타낸 표시인데요. 물가지수가 오르던 내리던 간에 언제나 10% 이상씩 성장했던 S&P 500을 감안한다면 정답일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S&P 500을 투자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에서 상장된 미국 지수 투자의 경우에는 최근 축소되기는 했지만 절세 계좌 혜택이 가장 큰 메리트가 있었던 한국판 S&P 500 투자, 그리고 미국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에는 달러의 보유 아니면 매도할 때 양도세 로 분류가 되면서 분리과세 혹은 분류과세 되는 특징이 있어서 소득이 높은 분들은 보통 이제 미국에 직접 투자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다라는 부분들을 체크하셨으면 좋겠고요. 달러 계좌를 통한 미국 직투 SPY, S&P 500에 투자하는 수수료의 경우에는 국내와 다르게 아주 심플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SPY가 가장 오래된 역사를 자랑하는데 0.09%고요. VOO와 IVV라는 S&P 500에 투자하는 ETF도 각각 0.03 정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수수료 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역사가 오래되다 보니까 그냥 스파이를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자, 실제로 SPLG라는 스파이의 미니 버전이 있습니다. 수수료가 보수가 0.02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비교를 해보면 사실 세 가지 ETF가 큰 차이는 없습니다. 지금 VO는 뒤에 상장이 됐기 때문에 약간 좀 차이가 있는 모습을 보이지만 사실상 1, 2, 3% 내에 모두 다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SPLG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수가 차이가 나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투자했을 때 그냥 일반 SPY보다 수익률 차이가 한 8% 정도 벌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직투하시는 분들은 그냥 고민할 것 없이 SPLG에 투자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지난번에 보여드렸지만 시가총액 차이나 어떤 괴리의 차이 이런 것들은 거의 신경 쓰지 않을 만큼 아주 많이 컸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S&P 500을 정리를 해드릴게요. 실제로 이 블룸버그 데이터는 여러분들이 보실 수는 없어요. 일반인들한테 이렇게 공개되지 않고 현업에서만 볼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제가 이 정보의 우위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다 한번 제가 보는 방식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BI는 비즈니스 인텔리전스라고 해서 종목이나 어떤 ETF를 분석하는 그런 큰 툴입니다. 실제로 보면은 운영 정보에 보면 액티브나 임의로 운영한다거나 아니면 스왑, 계약을 맺어서 운영한다거나 파생 상품을 운영하지는 않는다라고 나와 있고요. 대출도 없습니다. 보통 우리나라 ETF들은 대출을 통해서 일정 부분 수익을 창출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자, 이 부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설정일은 93년부터 설정이 됐기 때문에 역사가 상당히 오래되었다라는 부분이고요. 자, 비용 비율은 0.09라고 보통 알고 계시는데 0.095입니다. 참고로 좀 보시면 좋겠고요. S&P 500 지수에 편입된 전체 500개 주식을 대표하는 포트폴리오로 구성이 되어 있고, 자, 시가총액 가중 방식입니다. 보유 종목에 대해서 시가총액이 크면 클수록 좀 더 가중치가 부여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배당을 지급한다라는 내용까지도 나와 있습니다. 여기 분기별로 배당을 지급한다라는 내용.
자, 기술주의 비중이 상위 9개 종목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가총액 가중 방식이라서 시가총액 큰 것들이 좀 비중이 높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애플과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이외에도 상위 10개 종목 중에서 무려 기술주가 9개나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변동성이 좀 크다라는 부분을 알 수 있겠고요. 나머지 종목들이 버크셔 해서웨이나 JP모건, 일라이 릴리 같은 바이오 제약, 그리고 비자카드, 엑소모빌, 유나이티드 헬스그룹까지 시가총액 상위 큰 종목들이 15위까지 나열되어 있는 부분, 그리고 500개까지 쭉 나와 있는 것이 이 BI의 가장 큰 특징이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런 이제 기본적인 배경을 바탕으로 장기적인 우상향만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SPY를 투자하시게 되면, 자, 보세요. 2024년 10월부터 한 4개월 정도가 지난 현재 시점입니다. 정말 지루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아시다시피 내가 아는 SPY는 연평균 10%씩 그리고 자고 일어나면 상승하는 그런 ETF를 꿈꾸고 있는데, 올랐다가 떨어지고요. 장기적으로 조금씩 올랐다가 또 한 번에 푹 떨어지고요. 이런 식으로 움직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정말 지루한 움직임을 보이는데 결과적으로는 5% 상승하는 과정이었고요. 연간으로 이렇게 지루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오르는 것이 10%고요. 이것도 반복되는 과정에서 매월 1%씩 움직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이런 지루한 싸움을 1%씩 또 1%씩 월별로요. 1%씩 생각보다 더딘 움직임에 지치시는 분들이 좀 많다라는 부분입니다. 참고로요, 그 주식을 투자하실 때 우리가 목표 주가라는 것이 있잖아요. 내가 현재 메타가 여기 400불대에서 700불대까지 올라가는 과정에서 목표 주가라는 것이 있습니다. 2026년까지 혹은 2027년까지 얼마를 달성할 거야 라는 목표 주가가 있는데, 자, 애널리스트들이 목표가를 정할 때 분기별로 실적을 바탕으로 예측해서 정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기업들은 분기마다 실적을 발표하게 됩니다. 예상했던 실적보다 더 잘 나오게 되면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해서 이 목표가까지 도달하는 그 시간이 단축되기 때문에 이 주가가 확 오르는 거고요. 사람들이 빨리 도달하겠구나라는 그런 심리가 반영이 된 거죠. 자, 반대로 실적을 까봤는데 이 목표가까지 도달하기 위해서 예상했던 것보다 더 줄어들었다라는 것이 어닝 쇼크이잖아요. 그래서 이 속도를 기다리느니 차라리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면서 실적을 중간중간에 체크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또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ETF는 정말 지루한 싸움을, 특히나 500개로 나누어진 종목들을 아주 적은 움직임으로 분산하면서 1%씩 먹는다라는 거죠. 중간에 1%만 먹는 것도 아니고요, 빠질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이 큰 틀에서 아주 지루한 싸움이다라는 부분을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 부분이 가장 오늘 제가 핵심적으로 준비한 포인트입니다. 500개를 분산했다라는 것은 일단 기본적으로 아무리 분산했다라고 하더라도 결국 주식인 겁니다. 피할 수 없는 요소가 바로 변동성인 거죠. 자, 이거를 오늘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마치 연애와도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좋아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좀 변동성이 심해질 수 있는 거죠. 좋은 적도 있고 나쁜 적도 있고 이걸 계속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 거고요. 뭐 좀 잘 되다가도 또 안 되는 경우가 보통 한두 달 혹은 2, 3개월인 거죠. 여자친구를 만나고 처음 만났던 게 여기라고 한다면 이렇게 갈 것처럼 보이지만 이 중간에 수많은 챌린지가 있는 겁니다. 바로 이게 변동성인데요. 자, 매월 변동합니다. 15년부터 25년까지의 10년간의 변동폭을 보면요. 자, 내가 정말 잘 들어가서 기가 막힌 타이밍에 6% 빠졌을 때 들어간다라고 하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움직이는 와중에서 수많은 변동이 있다라는 거고, 이 수많은 변동이 있는 와중에서도 이거 1%라는 거거든요. 정말 잘 들어가는데 6%가 빠졌습니다. 정말 잘 들어갔다라고 생각했는데 3%가 또 빠졌습니다. 자, 이미 이제 하락은 시작됐고 9%가 마이너스가 되고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다시 8%가 오르기 때문에 자, 좋다라고 생각하는데, 자, 그 다음 0.4%, 그 다음에 5% 또 빠지기 시작합니다. 자, 이런 반복을 통해서 연평균 10%가 올랐다라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버티실 수 있는지를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잘 들어가건 잘 못 들어가건 아니면 뭐 급등했을 때 빨아 들어가던 무조건 한두 달 안에 변동성 변심을 하게 됩니다. 심지어 그 너무 변덕이 심한 그 애인을 만나시게 되면 7%, 13%가 빠지고 시작하게 되는 거죠. 많이 빠졌다고 생각해도요, 무조건 빠지고요. 잘 버텼다라고 생각해도 좀 있다가 또 변동을 부립니다. 이렇게 1%씩 먹는 거예요. 생각보다 힘들죠. 그러다가 너무 심한 변동성을 만나게 되면 회복하는데 3년, 5년, 뭐 많게는 더 걸릴 수도 있는 거죠. 타이밍 잡기가 매우 어렵다라는 거고요. 이 반복을 10년 이상 하셔야 성과를 기대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들어가자마자 빠지고 분산해도 빠지고 뭐 잘 들어가도 빠지고, 솔직히 계절성, 산타랠리 이런 거는 저희가 현업에서 상품을 판매할 때 1월 달에 좋습니다. 1월 달에는 한번 투자를 해보시죠 라고 하면서 11월, 12월부터 계속해서 이렇게 학습을 시키는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사실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1월 달은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는 그 1월 효과가 있나요?
데이터를 까보면요, 사실은 그냥 조금은 이렇게 다르다, 현실과 이상이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무런 기대 없이 정말 장기 투자한다라는 마음으로 이 변동성을 버티실 수 있는지를 스스로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개별 주식이나 아니면 다른 ETF들이 많이 있잖아요. 제가 소개시켜드리는 그런 것들이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힘들기 때문에 선택하는 것이 올 배당으로 나오는 타미당 같은 커버드 콜, 아니면은 제피 같은 ETF 직투, 아니면은 슈드 같은 이 불확실성을 최대한 줄이면서 배당이 성장하는 컨셉으로 가는 것들도 많이 있죠. SPY나 QQQ는 이렇게 어려운 과정을 겪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대표적으로 많이 질문하시는 것들이 자, 한 번에 몰빵해도 되나요? 라는 거거든요. 말씀드렸다시피 타이밍을 정말 기가 막히게 맞춰도 반드시 이익 본 부분에서 크게 하락하는 부분이 변동하는 부분이 반드시 온단 말이죠.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 있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래서 조금 먹고 좋아하고 있다가 빠지게 되면 멘탈이 흔들리게 되는 거고요. 2번, 3번 빠지면은 이걸 계속 해야 되는지, 이 사람을 계속 만나야 되는지, 계속 내가 10년을 보고 만날 수 있는지를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죠. 스파이의 리스크의 등급을 보면 표준 편차가 약 10% 정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래 위로 대략 한 10% 정도 움직인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변동성을 봤을 때는 보통 평균 ETF의 움직임이 한 13 정도 되거든요. 조금 더 안전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인 그 변동 범위는 대략 아무리 잘 들어갔다 혹은 아무리 못 들어갔다라고 하더라도 아래 위로 10%는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위로는 오르면 좋은데요, 밑으로가 문제인 거거든요. 그래서 진짜 안전하게 투자하는 전략은요, 자, 무조건 분산 투자입니다. 이거는 그 현업에서 수수료를 많이 받고 싶거나 아니면은 좀 이게 매매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한 번에 투자해도 됩니다. 뭐 달러가 빠지더라도 주식으로 올리면 돼요 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그 멘트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렇게 하는 건데, 자, 무조건 부산 투자합니다. 저는 절대로 이렇게 안 할 것 같아요. 자, 첫 진입 후에 10%에서 15%가 하락한다고 하면은 그때 추가 매수를 하는 거죠. 이렇게 많이 움직여도요, 연간으로 10%고요. 이렇게 많이 움직이면 조금 23년, 24년은 좀 많이 움직이긴 했지만 보통의 경우에서 10%씩 움직인다는 거죠. 그래서 3번까지 나누면 나눌수록 점점 분산 효과가 좋아진다라는 포인트는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장기적으로 평균 가격을 뭐 나눠서 사시면은 여기서 나누어지게 되는 거고, 여기 떨어진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나누어 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최대한 리스크를 줄여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린다라고 한다면, 참고로 이 한 번 들어가고 나서 CMA 같은 거 넣어놓으면서 오히려 안전하게 지키시는 것이 훨씬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적은 돈은요, 2번, 3번, 4번 그 시드로 막을 수가 있어요. 근데 큰 금액, 뭐 2, 3억씩 들어가면서 SPY를 장기적으로 투자해 보겠다라고 하시면은, 자, 생각보다 고민이 깊어질 수가 있습니다. 손실을 10%만 보면 다행인데요, 20%, 30%까지 볼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30%를 감안한다라고 한다면 복구할 때 42%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또 이 손실을 빨리 복구하기 위해 혹은 30%씩 두드려 맞고 시작한다라고 한다면 회복하는데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그래서 30%가 빠져서 100만원 시드가 혹은 1억 시드가 7천만 원이 됐다라고 한다면은 10%씩 성장하더라도 3년 반이 걸리게 됩니다. 내가 생각하는 경제적인 자유는 10년 뒤에 장밋빛 혹은 뭐 보랏빛 이런 건데, 실제로 시작하자마자 몰빵해서 투자했다라고 했을 때 1, 20%씩 빠지게 되면 회복하는데 2.5배, 3배의 시간이 걸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SPY는 생각보다 위험할 수 있다. 그리고 적립식으로 가는 건 상관없으시겠지만 일단 한 번에 들어가는 것은 진짜 위험할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들 좀 다 체크를 하시고요. 내가 준비가 됐다라고 하시면은 자, 여기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미국의 직투로 투자하는 ETF들은 설명을 드렸고, 한국판 ETF들의 장점들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나라 ETF 시장에서 수수료 경쟁적으로 인하하는 그런 붐이 불고 있습니다. 자, 오늘자로는 KB자산운용이 0.0047로 수수료를 낮췄다라는 그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타이거는 0.0068이고요. 코덱스는 0.0062인데요. 자, 이 숫자는 여러분들이 보시기도 아시겠지만 거의 그냥 장난치는 숫자입니다. 이걸 읽을 수도 없어요. 0.00 헷갈립니다. 한 번씩은. 1억당 0.01이 만원이거든요. 1%가 100만 원이니까 두 개 더하면 만원입니다. 1억당 0.001, 0.001 단위, 여기 단위가 지금 1,000원입니다. 그러니까 6,800원, 4,700원이라서 2,000원 차이인 거죠. 그러니까 1억당 1,000원 차이입니다. 여러분들 1,000원 싸움이에요. 1,000원 싸움. 10년 투자하면 만원 차이입니다. 수수료가 정말로 의미가 1도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히려 수익률 측면에서 더 집중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거긴 한데, 본인들의 어떤 이제 그
점유율 싸움이나 아니면 또 이렇게 자존심 싸움이 걸려 있다라고 보고요. 우리는 좋겠지만 크게 좋다라는 것을 체감하기는 어렵다라는 겁니다.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를 고민해 보시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초지수는 다 똑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SPY 같이 뭐 미국의 S&P 500에 투자하는 종목이고요. 자, 수익률 측면에서 선택하시던지 아니면 마음에 드는 ETF 운용사를 선택하면 되는 겁니다. 비교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블룸버그 데이터는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보시기가 매우 어렵고요. ETF 체크나 아니면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그 툴과는 비교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처음부터 5개 우리나라 S&P 500에 투자하는 ETF들을 순서대로 나열했습니다. 참고로 22년 6월 21일부터인데요. 이거는 똑같은 기간을 산정하기 위해서 정한 시작 기간이고요. 이 22년 6월 21일은 솔 ETF가 상장한 날입니다. 그래서 자, 보시게 되면 타이거와 코덱스, 에이스, 라이즈, 솔까지 비교를 해보면 자, 앞서 앞자리가 다른 27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코덱스가 1등인 거죠. 가장 낮은 솔과는 비교해서 0.5%가 차이가 납니다. 이게 연간이거든요. 연간 0.5% 차이가 난다라고 하는 것은 앞서 보셨던 0.004 이런 수수료와 비교해서는 10배 이상 차이가 나는 거죠. 수수료 말고 수익률 차이가요. 여러분들 아시는 타이거와도 지금 현재 최근에 타이거가 배당 삭감에 대한 선공지를 안 하고 변명을 하면서 많은 투자자들의 신뢰를 잃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갈아타시는데 여러분들 참고하실 만한 데이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그 다음은 에이스이고요. 그 다음이 라이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총보수를 낮추는 그런 ETF 운용사들이 결정을 한다 하더라도 이런 데이터들을 공개하는 사람들은 잘 없거든요. 그래서 코덱스가 가장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타이거와 코덱스 차이도 많이 납니다. 참고로요. 안 바꿀 이유가 없다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요. 나스닥도 참고로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나스닥도 궁금하신 분들 많을 텐데요. 마찬가지로 이 소울이 상장한 지가 늦어가지고 24년 3월 12일부터 현재까지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비교를 해봤습니다. 마찬가지로 코덱스가 1등인 모습이고요. 코덱스와 타이거도 0.3% 넘게 차이가 나는 모습이고 소울은 또 가장 낮은 순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등과 꼴찌는 0.37 정도의 차이가 나다 보니까 사실은 후발주자임에도 불구하고 솔이 수수료나 어떤 경쟁력에 있어서는 좀 열세다라고 판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좀 여러분들이 ETF를 옮기시거나 투자를 새롭게 하실 때 앞서 선택하셨던 결정하셨던 내가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은 국내 ETF 수수료 혹은 수익률까지 비교하셔서 선택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정리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여기 차트를 이렇게 쭉 보시면요. 2년간의 움직임이거든요. 자, 보세요. 내가 여기서 들어간다는 일단 보장이 없고요. 여기서 들어갈 확률도 높고요. 여기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들어가겠죠. 근데 한 번에 들어간다?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우상향한다라는 것을 일단 기억을 하시고요. 이 모든 변동성을 오랫동안 만날 수 있는지를 체크를 스스로 해보셔야 되고요. 수수료를 보다는 일단 내가 좋아하는 회사 아니면 수익률을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매월 1% 싸움이다 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성과에 투자하는 것은 정말로 내가 급한 돈이 아니어야 되고요. 분산 투자를 하셔야 이 길고 긴 스파이어와의 싸움에서 제가 2년 동안 봤던 그 실패를 좀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아주 포인트가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준비했고요. 제가 다음에는요. 제가 스파이보다도 슈드와 제피로 포트폴리오를 많이 구성을 해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논리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서 여러분들하고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